안녕하세요. PHP 15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부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부분, 실제 웹 프로그램 부분들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사용에 대한 기초 과정으로 지리어, MySQL 사용법, 예제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사용법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한 지리어나 MySQL 사용법들을 알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방법, 초기 설정하는 방법,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먼저 그 부분을 보도록 하죠. 데이터베이스 사용하기. 이 데이터베이스는 제가 APM, 아파치, PHP, MySQL을 동시에 인스톨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스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같은 디렉토리에 위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서비스를 등록해 두었기 때문에, 즉 시작에 서비스 쪽에 가보시면 자동적으로 부팅하면서 올라온 서비스들에 대한 정보들이 있죠. 자동이다, 수동이다, 사용하지 않는다. 그 안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지금처럼 시작되어 있다, 자동이다 라는 것이 보여지죠. 만약 사용하시고 싶지 않으면 중지시킨 후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해서 사용하지 않음 이라고 해가지고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지금과 같이 서비스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즉 다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 제 디렉토리에 인스톨되어 있는 것이 RWAPM이었습니다. 이 디렉토리 밑으로 가면 아파치 서비스 등록과 MySQL 서비스 등록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 실행시킨 후 재부팅하면 서비스 쪽으로 올라가서 부팅될 때마다 자동적으로 실행이 되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MySQL이 실제 위치하는 곳이 이 DB에 bin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각각의 프로세서들을 할 수 있는 도스 형태로 관련된 것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매뉴얼을 참고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이 프로그램인 경우는 매뉴얼을 열어보시면 데이터베이스 설정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아파치 MySQL 서버 시작 중지, 그 부분을 지나서 실제 MySQL을 사용하는 방법, MySQL 초기 루트 비밀번호 변경하실 때는 이 부분에 변경을 꼭 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사용자가 루트인 경우 그냥 변경 번호를 넣지 않으면 아무 사람이나 다 들어와서 쓸 수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비밀번호 락을 걸어서 다른 사용자들이 들어와서 쓸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그리고 비밀번호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비밀번호를 만들기 위해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쉽게 되어 있는데요. http에 localhost에 MySQL로 접속하시면 인증창의 아이디는 루트 그리고 비밀번호가 지금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넣지 않은 상태로 로그인 하시면 돼요. 첫 페이지에 암호 변경이라는 부분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 다시 들어가서 보면은 인증창으로 해서 보여지게 되죠. 이때 루트. 근데 제가 지금 암호를 걸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접속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처음으로 인스톨 하신 후라면 암호를 넣으라는 부분이 안 나오고 넣지 않은 상태 엔터 치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때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부분과 암호를 만드세요라는 부분이 보여지니까요. 그곳에 암호를 넣고 저장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접속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MySQL 세팅을 간단하게 하실 수 있었고요. 이제 실제 그 MySQL에 들어가서 지금과 같은 부분이 아니라 지리어를 통해 테이블을 만들고 검색하고 삭제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시작에 실행으로 커맨드 창을 실행시킵니다. 그런 후 아까 탐색기에서 봤던 디렉토리 위치로 이동해서 DB의 빈 디렉토리였죠. 그 빈 디렉토리로 이동해서 접속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카피한 후에 이동하게 합니다. 근데 이동하는 명령이 cd예요.
붙여넣기가 컨트롤 V가 안 먹으니까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 그러면 지금과 같이 경로가 복사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엔터를 치면 이동되어지죠. 그 뒤에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MySQL이라는 곳으로 접속한다.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데 아까 만들어준 사용자가 루트였죠. 이때 -u 하고 루트라고 입력하시고요. 패스워드인 경우는 -p로 넣고 패스워드를 뒤에 넣으셔도 되는데요. 이 부분보다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고자 하는 부분을 적고 다른 곳에 암호를 적어주시는 게 더 인증 부분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접근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엔터를 치면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제가 등록한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MySQL로 접속 가능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서비스에 등록되어져 있는지, 그럼 데이터베이스가 실행되었으니까 지금과 같은 커넥션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디렉토리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그 디렉토리 이동해서 MySQL의 유저가 얘고 패스워드는 얘를 갖고 실제 접근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는 무엇인지 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MySQL을 처음으로 인스톨한 경우에는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가 MySQL과 테스트라는 두 가지가 만들어집니다. 테스트는 말 그대로 사용자의 테스트 공간인데요. 그것보다는 펍스와 같은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MySQL로 접속해서 그곳에 테이블을 만드시고 하는 것도 좋고요. 또는 사용자가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그곳에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떨어지는 것이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MySQL하고 도스 형태로 꺽쇠가 보여지게 되죠. 이 뒤에 내가 어떤 명령들, GD어라고 합니다. GD어를 입력해 주시면 GD어에 맞는 결과를 밑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때 GD어를 작성할 때 PHP와 같이 라인이 끝났다는, 명령이 끝났다는 표시로 세미콜론을 넣어주시면 아, 끝났구나 라고 인식을 합니다. 만약 이것을 넣어주지 않으면 GD어의 끝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종료가 되어지지 않아요. 어떠한 명령을 치고 엔터를 치면 끝나지 않았을 때 지금 보여지는 형태처럼 이런 화살표, 방향 표시가 나타나게 되니까요. 이 표시가 나타난다는 것은 아, 구문 자체가 종료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종료하고 싶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미콜론 넣고 엔터를 치면 되는데 구문상으로 정확하게 만들어지지 않아서 구문 오류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작성을 다 하고 종료하고 나오고 싶을 때는 카이트에서 명령을 입력해 주시면 by 끝났다 라는 표시로 인사가 나오면서 가장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경로 표시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 사용하기 위해서 테이블 만들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 창으로 MySQL을 다시 접속을 하고요. 들어간 후에 실제 테이블을 만들기 위한 쿼리문을 보게 되는데요. 이때 쿼리문은 create라는 문을 사용하게 됩니다. 생성한다. 이때 뒤에 오는 것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건지 테이블을 만들 건지를 정의를 하죠. 그래서 테이블을 만들 거니까요. 하고 적어주고 테이블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우리 함수 배울 때 둥근 가루와 똑같은 가루를 쓰죠. 지금도 역시 함수의 파라미터 형태로 넘겨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함수의 이름까지 해서 파라미터 넘길 거야 라고 했는데 끝나지 않았으니까 아까와 같은 방향 표시를 나타내게 되죠. 이때 처음 들어오는 명이 컬럼명이라고 해서 즉 배열에 연계되는 값, 나타내고자 하는 변수 형값이라고, 변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름을 먼저 명시해주고 이 명시된 부분이 가질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을 적어주시면 돼요. int는 정수 타입. 그 뒤에 만약 크기를 갖겠다면 둥근 가로를 하고 크기를 주시면 됩니다.
이때 하나 이상일 때는 콤마로 구분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B에 캐릭터형으로 4를 갖는 부분을 적어주고 구문이 끝났다 콜론까지 하시면 엔터 치면 테이블이 만들어지는데요. 지금 이미 있다고 하니까 다른 테이블을 만들어 보죠. 여기서는 위에 화살표를 통해 이미 구문 주었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서요. 이동하신 후에 만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테이블이 정말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show 라는 명령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만들어져 있는 테이블들이 뭐가 보여지죠. 그래서 방금 만든 TT1이 여기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을 만들게 되면 어떠한 자료가 될 수 있는 information, 데이터라는 것을 넣게 되겠죠. 그 데이터를 넣어놓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절히 검색하거나 업데이트 시키거나 필요 없어지면 딜리트하는 그런 기능들이 생길 겁니다. 그런 구문들을 지리어라고 해요. 지금과 같이 보여지는 select, insert, update, delete를 지리어라고 하는데 그 지리어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elect, 검색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선택한다. 이때 사용하기 위해 select 뒤에 이런 형태가 오는데요. 두 가지 중에 하나 형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때 별표를 사용하면 select 뒤에 별표는 모든 컬럼을 뜻해요. 아까 방금 전에 만들었던 테이블에서 A라는 것을 int 타입으로 주는 A가 컬럼명이에요. 이름이죠. 테이블에서 갖게 되는 이름들이에요. 나타낼 수 있는. 그리고 또는 B라는 것도 컬럼명입니다. 이런 컬럼명에 대한 것을 전부 가져오겠다 그러면 별표 표시를 하면 되고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의 컬럼에 대한, 즉 A 또는 B라는 컬럼만 가져오겠다 그러면 이 컬럼명 위치를 컬럼명만 적으시면 됩니다. 즉 select를 별표로 표시를 하거나 그러면 전부 A, B를 가져오고 또는 하나의 컬럼만 적겠다면 별표가 있는 것을 놔두는 게 아니라 A만 적으시면 돼요. 또는 두 개 이상을 보겠다 할 땐 콤마 B 형태로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것이 컬럼명이 오는 위치에 대한 설명이고요. from, 검색을 하는데 이런 컬럼명들을 어디서부터 검색하겠느냐라는 형태로 쓰기 때문에 from이 옵니다. 그래서 테이블 이름에서 가지고 오겠다 해서 from 테이블 이름까지 오겠죠. 이것이 기본적인 select 구문에 대한 유형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웹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저희가 어느 사이트에 했어요. A라는 사이트에 가입을 하게 되면 회원 정보를 넣게 되죠. 근데 한 달 뒤에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사용하는데 제가 이사를 간 뒤여서 정보를 업데이트 시키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어떤 조건이 붙어야 되겠죠. 그 많은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나와 동일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조건들, 그것을 쓰기 위해서는 where이라는 구문을 쓰고 뒤에 조건이 오게 됩니다. 즉 if에서 조건문과 같이 그 조건이 true인 것에 대한 것만 검출한다는 얘기죠. 회원 가입을 했으면 인증이라는 것이 들어갈 겁니다. 그 인증을 하기 위해서도 역시 내가 넣은 아이디가 동일한 것이 있고 그 아이디를 기반으로 패스워드가 동일해야만 접근 가능하죠. 그것과 같이 그런 where 뒤에 어떠한 타 조건들을 주실 수가 있는 것이 where입니다. 이 where는 옵션 사항이어서요. 필히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럼 where를 넣지 않은 것과 넣은 것의 차이는 테이블 전체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겠느냐 아니면 특정한 데이터 하나만을 가져오겠느냐 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데이터가 들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두 가지 전부 다 데이터가 보여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empty set에서 0.0 sec가 걸렸다. 그럼 첫 번째는 TT1이라는 것의 모든 A라는 B라는 컬럼명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이었고요.
where저를 쓰게 되면 A가 int였죠. A가 0인과 동일한 부분을 가져와라 형태로 쓰게 되면 이것 역시 데이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A가 0인 모든 A, B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겠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형태의 차이점을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다음으로 인서트 구문입니다. 인서트는 테이블에 새로이 데이터를 삽입하려 할 때 사용되어지는 구문이고요. 인서트 구문에 대한 것을 좀 보게 되면 insert into 테이블 이름, 이 테이블의 로부터가 아니라 이 테이블에 쓰겠다죠. 컬럼명에 각각 나열을 쭉 하고 values 들어가겠다. 순서에 맞게끔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테이블 생성한 곳에 데이터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into 뒤에 테이블 이름이 오니까 tt1이 오면 되고요. 실제 데이터를 입력해야 하는데 데이터 형태에 따라 문자인지 숫자인지에 따라 보여지는 형태가 틀립니다. 숫자인 경우는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문자인 경우는 앞뒤에 싱글 쿼테이션 마크를 합니다. 저희가 컬럼을 2개밖에 안 했기 때문에요. 이렇게 넣고 values에 각각 들어가고자 하는 거. 지금 위치가 틀렸죠? 컬럼명이 들어가게 되니까 A, B가 들어가고 values에 1 방금 넣었던 형태로 넣어서 인서트 시키면 됩니다. 그럼 적용이 되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컬럼은 A, B 2개 다이죠. 그렇다면 굳이 지금처럼 A와 B를 다 쓸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때는 values의 앞을 생략해주면 이 컬럼이 갖는 걸 전부 다 쓰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이때는 역시 위에서 보여지는 A와 1 값이 동일한 형태로 매칭되듯이 컬럼의 전부 위치를 하나하나 똑같이 매칭시켜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결과 확인해 보면요. 데이터를 좀 바꿔서 넣어보죠. 적용되어졌죠. 그럼 전체적으로 데이터 다 들어간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이때 A, B를 안 적고 별표를 해서도 확인 가능했었죠. 그래서 1SS, 1S의 데이터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데이터를 입력하고 정상적으로 등록되어졌는지 확인할 때 셀렉트까지 사용하는 것, 즉 2가지에 대한 것을 공부하였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회원 가입을 하고 회원 가입자들이 정보가 변경되어졌을 때 휴대폰 번호가 바뀌거나 이사해서 주소가 바뀌거나 또는 내가 패스워드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 그런 경우들에 회원 정보에 가서 수정을 하시죠. 그런 것들이 일종의 업데이트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업데이트하기 위한 구문을 보면 기존의 데이터를 수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업데이트 구문은 업데이트한다 테이블 이름, 이 테이블을 업데이트 시키겠다. 설정을 하는데 각각 컬럼의 데이터를 무엇으로 설정해서 업데이트한다 라는 것을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곳에서 또 역시 where이라는 것을 그냥 생략해 버린다면 테이블 전체에 전부 이 데이터들은 변경되어지겠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의 데이터만 변경하기 위해서 where 뒤에 조건문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가지 전부 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영어로 해서 업데이트 시켜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일치하는 로우스 2개 변경됨, 즉 테이블의 데이터가 2개, 로우스가 2개였기 때문에 2개가 전부 변경됐다는 얘기예요. 다시 정말 그렇게 됐는지 확인해 보면요. 정말 A가 0으로 다 변경되어졌죠. 이러한 오류를 막기 위해서 where이라는 것을 쓰는 겁니다. 형태로 해서 B가 SS인 경우에 set을 시킨다 A를 1로
그러면 변경된 것을 다시 확인하실 수 있겠죠? 적용하고 하나만 변경되어졌어요. 한 개만. 왜? SS라는 데이터를 가진 B에서 컬럼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결과가 정말 변경되어졌는지 확인해보면 B가 SS인 곳에 A 값을 1로 변경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딜리트를 사용하고 싶어요. 이제 탈퇴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 딜리트를 사용하겠죠. 딜리트 구문은 딜리트, 기본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으로 딜리트 프롬. 왜 여기서도 프롬이냐? 여기 테이블에 있는 것을 삭제할 것이니까. 이때도 역시 where 조건문을 생략하면 모든 데이터가 지워지겠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탈퇴할 사람은 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회원을 내가 탈퇴시켜 버린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where에 조건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탈퇴시키는 것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하나가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왜? A가 0이 가지고 있는 것은 컬럼은 가지고 있는 로우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로 삭제되었는지 확인하면 하나의 데이터밖에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사용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지리에 따라 인서트나 셀렉트, 업데이트, 딜리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때 주의할 것은 조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때는 where를 쓰고 쓴다. 그렇지 않은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변경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할 때는 where이라는 조건이 빠져도 된다. where이라는 조건을 사용하는 것에서는 select, update, delete만 사용한다. 왜? insert는 가장 먼저 데이터를 입력할 때 쓰는 것이지 걔를 가지고 어떤 변경이나 추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네 가지 지려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데이터를 접근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인 데이터 지금 접근하는 지리어들은 MySQL이나 오라클이나 MS SQL 거의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각각 그 OS 시스템에 따라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것이 MySQL이나 MS SQL 같은 각각의 소프트웨어의 특성에 따라 사용되어지는 방법들이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PHP에서 MySQL을 사용하기 위한 방법은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커넥션, 데이터베이스 어떤 것을 쓸 건지 지리어,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 셀렉트와 같은 지리어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패치로 실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매칭시켜주는 부분 데이터를 사용했으면 클로즈 시켜야 된다. 왜? 데이터베이스도 일종의 파일을 라이트하고 리드하는 역할들이거든요. 파일에서 리드와 라이트 할 때 락을 건다 해서 먼저 사용할 때 그 락을 걸게 되면 다른 사용자들이 접근을 못하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클로즈 시킨다. 그러나 웹에서 사용되어지는 부분들일 경우는 이 부분에 락이 걸린다고 생각하시기는 좀 그래요. 왜냐? MS SQL이나 MySQL 데이터베이스는 동시에 여러 사용자가 붙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클로즈 시키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파일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이런 절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커넥션, 콘솔에서 첫 번째로 데이터베이스 접근했던 문장인 이 문장이 커넥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MySQL 데이터베이스가 빠져있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커넥션 하겠다라고 들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 select db는 MySQL 이 부분입니다.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겠다. 이것을 가져온다 라는 의미죠. 그 다음 쿼리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습했던 네 가지 쿼리문이 있었어요. 업데이트, 딜리트, 셀렉트, 인서트 네 가지 이런 지리어들을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적용시키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런 다음에 인서트나 업데이트나 딜리트는 각각 내가 원했던 것이 쿼리가 적용되어졌다는 추루값을 리턴하지만 셀렉트는 하나 이상의 데이터들을 꾸러미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패치 로우를 통해 매칭시켜줍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을 우리가 원하는 테이블 형태로 보여주거나
뭐 통계 형태로 해서 숫자 형태로 다시 바꾸기 위한 부분들 다 하기 위해서 row를 가지고 와야 되죠. 그래서 패치를 row를 통해 가져온다. 이거는 select일 경우만 쓴다. 그리고 MySQL 언더바 close 데이터베이스를 닫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음으로 MySQL 사용하는 방법을 봤고요. 실제 이 구문들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MySQL 언더바 connection. 커넥션을 하기 위한 정보로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어떠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유저는 무엇이고 패스워드는 무엇이다라는 정보가 들어갔습니다. 이때 MySQL은 자체 내 안에 깔려있는 데이터베이스였어요. 그러면 외부에 있는 경우는 호스팅 네임 또는 URL, IP 주소가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 열려져 있는 포트까지 또는 패스의 to 소켓까지 형태를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유저 네임, 접근하기 위한 유저 루트였죠. 루트로 패스워드는 정의한 패스워드로 그래서 커넥션을 하면 정상적으로 연결되어졌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만약 이때 패스워드가 틀리거나 호스트 네임이 틀리거나 유저 네임이 틀린 경우는 unconnection, 즉 커넥션이 안 됐다는 에러 메시지를 주게 되겠죠. 두 번째, select db는 어떠한 이 커넥션한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있는 MySQL 자체에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들이 있다면 그 중에 어떠한 데이터베이스를 쓰겠느냐라고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와요. 그리고 linked identifier라는 서버에서 이 네임 서비스를 연결해 주겠다라는 함수 쓰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것을 써서 아까 예제에서 봤듯이 어떠한 데이터베이스를 쓰겠다라고 정의하는 것 이것이 두 가지 과정이 한꺼번에 축약된 것이에요. 커넥션과 select db 통해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MySQL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지리어를 할 수 있고 테이블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결되어졌으니까 저희가 썼던 것처럼 insert나 create나 뭐 하는 부분들을 하실 수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 자체의 루트 계정인 경우만 create 테이블이 되고 create 데이터베이스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유저인 경우는 지리 4가지 select, insert, update, delete는 가능하다. 그래서 쿼리를 던지는 구문은 실질적인 쿼리 그리고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건지에 대한 것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패치 row는 select를 통해서 들어오는 result, 쿼리를 던졌을 때 넘겨주는 result 값을 통해서 매칭시켜 주시면 돼요. 이때 형태는 배열 형태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 rows가 각각 갖는 것을 연결함수, 연결배열, 연상배열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배열 형태로 받게 된다. 그럼 다음 데이터베이스를 다 쓰게 되면 어떠한 데이터베이스를 닫을 건지를 정의하고 닫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실제 예제 프로그램으로 테이블을 만들고 입력하고 검색하고 하는 것까지 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PHP 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를 검색하는 것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그래서 소스를 보도록 합니다. 지금 소스는 따따따 밑에 MySQL이라는 파일인데요. 보시면 커넥션 하는 부분에 내 자신을 나타낸다. 로컬 호스트였죠. 저희 그래서 웹브라우저에서도 로컬 호스트라고 확인했었습니다. 또는 루프백 주소인 127.0.0.1 유닉스인 경우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호스트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때 MySQL 데이터베이스 자체에 접근하기 위한 계정이 루트에 패스워드로 커넥션해서 콘이라는 결과를 받는데 그 콘 결과를 가지고서 정상적인 커넥션 되었는지도 체킹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데이터베이스, 실제 어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겠느냐? 저희는 MySQL이었죠. 그래서 MySQL 접근한다. db 언더바 스테이터스라는 부분에 접근 관련된 값을 리턴 받은 것을 비교해서 펄스라는 것은 MySQL이 정상적 없다. 또는 연결할 수 없다. 추출할 수 없다라는 거죠. 펄스이면 앞에 not을 붙여 true가 돼서 에러가 떴다라고 하고 exit는 자체 PHP 자체 코드를 아예 종료시키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다른 쿼리 문들을 PHP 문들을 실행시키지 않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연결되어지고 select db까지 되었다면 쿼리를 적용시키실 수 있어요.
이 쿼리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쿼리는 인서트에는 문장만 가져온 거고요. 실제 쿼리를 적용시키기 위한 함수는 MySQL 언더바 쿼리였죠. 이것을 갖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소스로 돌아가서요. 이곳에 제가 복사 이미 해놨던 것을 붙여넣기 하면 MySQL 쿼리를 통해 이 인서트 구문이 정상적으로 되어졌는지 결과를 받아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입력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입력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보여주게 합니다. 저장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컬호스트에 제가 디렉토리를 딴 곳에 두지 않았죠. SQL에 .php로 확인합니다. 입력되지 않았다고 나오네요. 그럼 구문 자체에 오류가 났다는 얘기니까 복사를 그대로 해서요.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이동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복사한 내용을 붙여넣기 하고 엔터를 쳐서 확인해 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적용이 안 되죠. 종료하고 나오는데 컨트롤 C로 종료하고 나오셔서요. 다시 접근해서 들어갑니다. 되어져 있던 구문에서 들어갈 수 없는 내용이니까요. 가로까지 넣고 엔터를 쳐보면 구문 에러가 나네요. 셋 뒤에 셋을 쓰는 게 아니죠. 인서트에 인서트 구문을 다시 보시면 into values가 들어가야 되는데 셋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문 오류가 났습니다. 그러면 values로 바꿔보면 정상적으로 등록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런 형태로 디버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et이 아니라 value가 고쳐주시고요. 저장하고 확인해 봅니다. 그럼 입력되어졌다고 나오게 되죠. 그럼 정말 입력되었는지 확인해 보면 1과 1111 똑같은 데이터가 두 번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아까 데이터를 하나 지웠기 때문에 기본 있던 데이터에 두 개의 데이터가 들어갔죠.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역시 입력되어 있던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 검출해 가져오는 것, 삭제하는 것, 업데이트하는 것,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마지막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한 질이요. 실제 들어가서 쿼리를 작성하는 방법들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